와, 이렇게 돌고래. 와, 이거 보세요. 여행자들의 로망. 이탈리아의 오래된 도시들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예술 작품인 베네치아.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사랑의 도시 베로나와 1유로의 집을 파는 섬 속의 작은 도시까지. 40유로면은 이 집을 다 가지실 수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 도시를 여행합니다. (13세기)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태어나 자라며 세계 일주의 꿈을 키운 아름다운 도시. 북부 베네토주의 주도 베네치아로 갑니다. 아드리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도시인 베네치아는 여행자들에게 꿈과 같은 곳이죠.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과 그를 연결하는 400개 이상의 다리, 그리고 200개가 넘는 운하로 이뤄진 도시인데요. 우아한 베네치아 고딕 양식의 건물들 사이로 잔잔하게 물빛이 흐르고 또 수많은 이야기가 흐르는 낭만의 도시입니다. Two of a kind. It's my observation. We're two of a kind. 옛날엔 평범한 어촌이었던 베네치아. And birds of 수상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한 건 서기 5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we are two of a kind. 제가 이탈리아 미술 계획을 기획할 때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는 도시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로마가 멸망하고 북쪽에 살던 외적들이 계속 침입해 오면서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 습지대 위에 말뚝을 박고 꽁꽁 묶어서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낸 곳이 베네치아입니다. 생존을 위해 지은 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상도시라 불리게 되다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세계적인 작가와 음악가들도 반한 도시. 현재는 하루 관광객만 최대 11만 명에 달합니다. 뭐야? 나? 역시 베네치아는 오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라서 여행자들이 다들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Where I come from? Germany. Germany. Is the first time to visit here? No. Why do you come here again? We have a seminar Yeah. from Demerai, that's an producer in Venice. Yeah, do you like Venice? Yes. Yeah. 한번 왔다 가면 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마성의 도시. 본격적으로 베네치아를 여행해 볼까요? 좁은 수로 골목을 구석구석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바로 곤돌라인데요.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동수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이 되어줍니다. Buongiorno. 안녕. Ciao. Hello. Ciao, ciao. 아, 귀여워. 이게 곤돌라를 그냥 이 배 자체를 타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데도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이게 또 곤돌라 타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벽에 부딪히지 않고 이 곤돌라를 운전하시는 아저씨의 기교를 보는 게 또 기가 막혀요. 주변의 지형지물을 활용해 무심한 듯 배를 모는 곤돌리의 분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와,
브라보. Rossa come una ceras, una pelle brumata. Do you live in Venezia? I was born here. Ah, really? You have to be a Venetian for do this job. Ah, okay. Mostly we are by generation, no? Father, grandfather, uncle. Really? How about your son? My son is still to do this. 아, 와. 와, 멋있다. 대를 이어 무려 33년째 곤돌리에로 활동하고 있다는 루치아노 씨. 곤돌리에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 중 하나로 베네치아 출신이어야 하며 영어, 역사, 문화, 체력 등 다방면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자들로 북적이는 광장과 메인 운하를 벗어나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곤돌라 투어. 아, 좋다. 낡은 집들도 이곳에선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It's very quiet. Yes, yes, right. So, what is the most beautiful thing in Venezia? Most beautiful. All the city. Tutta la città. Tutta la città. 뱃사람들의 건강과 구원을 기원한다는 뜻을 담은 살루테라는 이름의 성당.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의 리알토 다리를 지나 베네치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두칼레 궁전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베네치아의 정치와 행정을 관장했던 곳이죠. 이 두칼레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약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대회의실엔 베네치아의 주요 역사를 그린 그림과 원수 76인의 초상화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술 도시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도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재료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네, 이 베네치아는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교역을 했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에 필요한 안료나 재료들을 좀 더 싸게 이제 수입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독창적인 구성과 극단적 명암대조로 유명한 16세기 화가 틴토레토의 대표작 천국. 여러분 잘 보시면 천국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좀 정신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가 생각했었던 천국은요, 황금이 있고 보석이 흘러 넘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장인물만 700여 명에 달하는 커다란 벽화. 이 작품은 훗날 가장 현실적인 천국 묘사라 평가받게 됩니다. 모든 방들이 예술 작품으로 가득 차 있는 궁전 안 회의실들을 지나 도착한 곳. 네, 이 통로를 지나면 탄식의 다리가 나옵니다. 탄식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두칼레 궁전의 법정과 운하 건너편에 감옥을 잇는 다리인데요. 두칼레 궁전에서 법의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요, 저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저 다리를 통과하면서 저기 창살에 있는 틈을 통해 바깥에 있는 이 베네치아의 찬란한 풍경을 보면서 하고 탄식하면서 지나갔대요. 이제 다시는 이런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겠구나 하면서 회한이 가득 찼었겠죠. 바람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바가 이곳에서 탈출했다는 일화도 있죠. 사람 많다. 베네치아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하나인 이곳. 메뉴의 이름들이 좀 독특한데요. prendo cioccolata Casanova. grazie. Grazie. 이 카페는 1720년쯤에 세워진 카페예요. 그래서 벌써 역사가 300년이나 된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곳 카페는요, 처음에 이 비엔날레 기획 회의를 처음 했던 곳이기도 하고 최초의 신문 발간 회의를 하기도 했었던 곳이고요. 15세기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며 전성기를 맞은 베네치아 공화국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펼친 곳인데요.
훗날 괴테, 바그너와 같은 예술가들도 베네치아에 머물며 매일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명, 바로 카사노바입니다. 민트. 민초야, 민초. 맛있다. 이 민트 크림의 달달함과 이 초콜릿의 깊은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카사노바가 여자들 유혹할 때 혹시 이거를 한 잔씩 사주면서 Allora, perché quando nasce nel Settecento il caffè Florian, Casanova era di casa. 아, Casanova è un personaggio come Hemingway, Proust, Rousseau, Goethe e Wagner che alloggiavano qui al pomeriggio, alla mattina e bevevano, sorseggiavano un caffè. 아. Quindi 300 anni di storia ed è questo, diciamo, l'essenza per il motivo che noi abbiamo anche dedicato una bevanda che è cioccolata e crema di menta sì? a nome del Casanova. 아, bella storia. Grazie. 이곳 베네치아는 세계적인 음악가 비발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카페에서는 전속 악사들의 클래식 연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웬 행운인가요? 도시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뭐야? 모두가 행복한 이때 사랑이란 많이 들어본 듯 익숙한 이 멜로디는 먼 곳에서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어떡해 웬일이야.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브라보! 와 감사합니다. 그렇지 밀레. 네 이렇게 호강을 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베네치아 오시면은 커피 한 잔도 드시고 이 산마르코 광장에서 마치 그 예전에 유명한 명사들처럼 음악도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마구 행복해지는 곳이 있죠. 저에겐 베네치아가 그렇습니다. 또 한 번 그 매력에 푹 빠지고 갑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떠나 이번엔 내륙으로 갑니다. 많은 여행자에게 로망이라 손꼽히는 베네토주의 또 다른 도시 베로나입니다. 예로부터 북부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던 소도시로 작지만 많은 이야기를 푸는 곳이죠. 아디제강 유역에 위치해 예로부터 참 살기 좋은 도시였던 베로나는 16세기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로 그려지며 사랑의 도시라 불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특히 연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의 배경지가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네, 이 브라 광장으로 향하는 문 뒤에는 이렇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흉상이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극을 써서 전 세계인들에게 베로나를 알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는 오셀로, 베니스의 상인 등 총 13편의 작품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집필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셰익스피어가 한 번도 이탈리아에 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상상력만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낯선 이국 땅 베로나를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로 택한 이유. 상업이 발달했던 베로나는 예로부터 귀족 가문끼리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권세가 있는 두 앙숙 집안의 자녀들이 사랑에 빠지며 일어나는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치열했던 황제파와 교황파 사이의 투쟁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에르베는 약초, 허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초 시장이 있었던 데서 유래해서 지금도 뭐 아기자기한 기념품과 간식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보는 재미가 쏠쏠한 기념품 시장도 있는데요. 연인들의 도시 베로나의 감성을 알록달록하게 담아낸 기념품들. 여행자들의 밝은 웃음 덕에 도시 곳곳엔 행복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중 아기자기한 컵이 눈에 띄는데요. 귀엽죠? 로미오와 줄리엣.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커플들이 오시면은 하나씩 사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도시의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어 독특한 매력이 돋보입니다. Now, where I come from? Germany. Germany. Are you traveling here? Yes. Yes. Why do you come to Verona? Love. Love. Yeah. Yeah. Digital love. Like this. You call you? Yeah. 35 years a couple. It's the third time. The first one, nix. Schluss. Ende. The second time, Yes. I am. Oh, really? The third time, now we are married. Wow, finally. Yes. Yeah. Okay. It's a Korean way to make a heart. Like this. Yeah. Yes, right. It's right. No, it's too dangerous. Okay, thank you so much. Bye-bye. 베로나를 둘러보다 보니 하나둘 빗방울이 떨어지는데요. 내리는 비마저도 낭만적인 사랑의 도시. 꼭 가봐야 할 명소 중에 명소가 있습니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네요. 오래된 집을 개조해 희곡 속 줄리엣의 집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Verona è molto famosa per questa casa, è una delle attrazioni che trovi sempre quando c'è qualcosa da vedere a Verona. Ciao! 희곡 속 사랑의 장면들을 상상하게 되는 곳. 이곳 줄리엣의 집은 베로나 여행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오래 기다려 대문을 통과는 했는데 중정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이 줄리엣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독특한 게 모두들 동상의 가슴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Perché hai fatto così con Giulietta? Porta fortuna. Porta fortuna. Toccare. Hai letto Romeo e Giulietta? Ah, la storia di Romeo e Giulietta, sì. Sì. Una storia triste, drammatica. 드디어 안으로 입장할 차례. Prego.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동경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베로나에서 꾸민 저택. 저의 로미오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늦은 밤 담장을 넘어 저택에 숨어 들어온 로미오가 줄리엣과 미래를 나눴다던 발코니입니다. 제 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향인지 연인과 함께 찾으면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한 도시, 베로나의 도심을 둘러보고 이번엔 또 다른 명물을 만나러 갑니다. 베로나 근교 발폴리첼라 지역, 일명 로미오와 줄리엣의 와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와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 달고도 쌉싸름한 그것. 사랑의 향을 가득 담은 와인이랍니다. 이 지역에서는 원래 잘 익은 포도를 따다가 와인을 만들 때 단맛을 남기기 위해서 발효를 중간에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양조업자가 와인을 만들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당분이 모두 에탄올로 전환이 되면서 강하고 쓴맛이 남긴 와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맛이 훨씬 더 맛있어서 최고급 명품 와인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만들어낸 와인, 사랑의 쓴맛을 담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와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오래된 포도원을 찾았는데요. Buongiorno. Vorrei vedere l'Amarone. Ok, Posso? fantastico, benvenuto. Allora, questo è il nostro Amarone. Sì. È un vino molto antico, ha un'origine addirittura come metodo di produzione che risale all'epoca romana, okay, ed è uno forse dei 3 vini più importanti d'Italia oggi. 이곳 발폴리첼라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고급 와인 산지로 통하는데요. 특히 당분이 거의 없이 드라이한 게 특징인 아마로네 와인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Perché si chiama Amarone? Amarone era un nome che è stato probabilmente creato tra gli anni 20 e gli anni 30, proprio qua nella zona, per definire un vino più amaro, okay, del Recioto, che era l'altro vino che si produceva prima, e One perché è un vino molto importante, per cui un vino amaro ma molto importante. Posso vedere? Assolutamente, andiamo. Grazie. 무려 200년이 넘게 대를 이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와인 양조장에 포도밭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너무 예뻐. 비밀의 정원으로. 웬일이야. 너무 예뻐. 영화 속에서 본 듯 동화 같은 포도밭이 넓게 펼쳐진 곳. 5km로 쭉 이어진 성벽이 야생동물로부터 포도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Andiamo a vedere l'acqua. Questo era l'acquedotto, una volta una parte dell'acquedotto romano. Acquedotto romano? Sì, Wow. è la fonte dell'acquedotto romano. Faccio! Che posso bevo? Sì, è l'acqua che beviamo anche nella casa, in cantina. 아, ok. Sì. 여기 있는 포도들도 먹는 물이래요. 이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그 수로로 흘러져 오는 물이라 가지고 뭔가 산에 전기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풍부해서 와인용 포도가 자라기에 최적이라고 합니다. E arrivava vicino al Teatro Romano di Verona, ok? Attraversava il ponte e andava in Piazza delle Erbe nel pieno centro di Verona. 아, 와. Ok.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베로나에 있는 에르베 광장에 있는 그 물이랑 같은 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래요. 신기하다. 이렇게 맑은 물을 먹고 자란 포도라니 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와이너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보여주셨는데요. Ecco, allora questo è lo spazio, tutto l'ultimo piano della cantina. Sì? È stato costruito per ospitare queste tavole di bambù e legno. 아마로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선 포도를 수확한 후 햇볕을 피해 실내에서 5개월 동안 건조해야 하는데요. 이때 포도는 수분을 조금씩 잃어가며 단맛과 향을 응축시킵니다. 자연 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14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와인을 한 병도 못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케이. piano sotto. 자연과 사람의 향기로운 합작품. 드디어 아마로네 와인을 맛볼 시간입니다. 와. 쌉쌀한 원조 아마로네부터 여기에 조금의 당분을 더한 디저트용 와인도 있는데요. 설레는 표정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특별하게 따실 줄 알았더니 똑같이 따시네요. Allora, questa è un'annata 2016, una delle migliori annate forse degli ultimi anni, ok? È un Amarone riserva, per cui la massima classificazione dell'Amarone, solo il 3% di tutto l'Amarone è riserva. Ah, ok. Solo il 3%. Questo è l'Amarone 2016 riserva, fantastica annata. 이게 전체 아마로네 중에 단 3%만이 이 리제르바 와인이 되는데 그 귀한 거를 맛보여 주신대요. 냄새. 4년 이상 숙성한 귀한 와인. 빛깔부터 아주 곱습니다. Cheers. Cheers, 건배. Campé. 입안 가득 퍼지는 아마로네 와인 특유의 쌉싸름함. 와, 코로 내뿜는 향까지 맛있어요. 이게 16도라서 도수가 꽤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와인이 막 드라이하다고는 하지만 막 되게 막 뻑뻑하거나 이런 막 굳은 맛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약간 맛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L'ha bevuto tutto.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와인이 진짜 무서운 게 맛을 알면 이게 참 지갑이 슬퍼져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 Ecco, per vino. Ok, per vino. Per vino, bottigliate per vino. Così. Grazie mille. Grazie, piacere. È il vestito tradizionale coreano. 한복. Bellissimo. 마음에 들어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Grande piacere. 사랑의 도시 베로나의 지역 와인 아마로네. 달콤 쌉싸름한 이 시간, 이 맛이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북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와 베로나를 둘러보고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이탈리아의 최남단 섬 시칠리아로 갑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 무려 인구 500만 명이 거주하는 시칠리아는 곳곳에 매력적인 소도시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해안을 벗어나 산악지대로 가는 길,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시칠리아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죠. 순수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어울려 사는 행복한 소도시. 시칠리아의 배꼽이라 불리는 무소멜리는 최근 특별한 사연으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꼬리 흔들어. 양이 꼬리가 이렇게 긴지 몰랐네요. 원래 이렇게 긴가? 귀여워. 시내 한가운데 양들이 있는 신기한 동네 풍경. 마침 오늘은 무소멜리에서 가장 큰 동네 행사 리코타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무소멜리에 오길 참 잘했습니다. 모두들 손에 한 컵씩 치즈를 들고 계신데요. Buongiorno. Buongiorno. Cosa mangi? Tuma. Tuma? Cosa è tuma? È cheese. Cheese? Buono? È buono? Buono, molto buono. E come gusti? È dolce. Dolce. Ma io posso fare foto con voi? 주민들 대부분이 낙농업에 종사하는 무소멜리.
오늘은 누구에게나 즉석에서 만든 리코타와 투마치즈를 저렴한 가격에 내어줍니다. buongiorno. Allora, una ricotta per favore. 이 신선한 리코타가 단돈 1유로입니다. 1유로. 이런 게 바로 1유로의 행복. 즐거운 만남은 덤입니다. Siamo in Cina, in Giappone. Corea. Corea, bella, salutare. bella. Ciao, Salutare, ciao. ciao. Sud. Sicilia, Sicilia, Vivona, Vivona, Vivona. Foto, foto, foto. Aspetta, come ci metto? Ma se gliela mandare a mia figlia, chi c'entrate va? Dai, abbassa. Vedi la toppara, signorina, lei abbassa. Vieni, vieni. 여러분, 무소렐리에 오시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네, 여기 다 거의 동네 분들만 계셔가지고 외지인을 보면은 다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사진 100번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도 좋지만 치즈를 맛봐야겠죠? 시칠리아의 전통 치즈 투마는 염장과 숙성 없이 생으로 먹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리코타는 시칠리아 요리의 핵심 재료 중 하나로 그냥 먹어도 참 맛있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이 동네에선 농담 삼아 좋은 치즈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답니다. 와, No, ma mi pare che sono più piccole qua. 와, perché tanto? No, ma è poca, solo Poco? che il 5 contenitore. biglietti. Il contenitore. Tutto questo. Si mette un pane un pane? un pane duro, no morbido, un pane duro. Pane un po' Sì. duro. E va bene. Grazie. Ciao, ciao. Arrivederci. Arrivederci. Ciao, ciao, grazie. 저도 이제 치즈 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먼저 시칠리아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투마치즈부터 먹어보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양젖을 굳힌 맛입니다. 뭔가 짜거나 달거나 하지 않고 정말 우유를 딱딱하게 굳힌 그 식감이 두부보다 딱 단단해요. 양 한 마리가 뛰노는 느낌? 이건 지금 뜨끈뜨끈해요. 이 투마가 두부같이 생겼다면 이 친구는 딱 순두부, 초당 순두부 느낌입니다. 왜 투마 축제가 아니고 리코타 축제인지 알겠어요. 훨씬 맛있네요. 아까 이거를 빵에 발라서 드신다고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빵에 발라서 먹어도 되고 그냥 이걸 정말 단독으로 먹어도 되고 어디든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매년 5월이면 이 맛을 보러 시칠리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요. 이 마을이 유명해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Buongiorno, buongiorno, piacere. Sono da Giu. Piacere. Cosa ci presenti oggi? E allora io vi vorrei farvi vedere proprio casa di un euro. Un euro? Un euro, sì. Ok. Posso? Però è Ok. da parte. Sì, andiamo. Dal centro storico. ok. 1유로로 치즈는 물론 집까지 살 수 있다는 신기한 동네. 빈집을 채우고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Oggi in questa via già abbiamo venduto 4-5 case a stranieri. E ci sono coreani? Fino ad ora forse una. Vero? Uno? Sì. 한 명 있다는데요? Hanno ancora il coraggio di affrontare questo progetto, non so. 와,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한국 분은? 그럼 1유로짜리 집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Allora, questo. Questa 네, è una casa ad un euro. 여기가 1유로 집입니다. Questa casa 조금은 낡았지만 크고 튼튼해 보이는 돌집. 이런 집이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Tutte un euro? sì, tutta
Tutta questa casa è ad €1. Questa non già è aperta. Libera apertura. 열쇠 없고 그냥 이거 철사로 열어가지고 가면 돼요. 완전히 다 수리가 필요하네. 어머 깜짝이야. 와, 살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며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시칠리아. 1유로 주택 프로젝트는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Da quando o vuoto? Qua è più di 20 anni. 20 anni? Sì, sì, sì. 한 20년 정도 빈집이래요. 판매하는 모든 주택은 주인에게 버려진 빈집인데요. 아. Bellissimo. 와. 야, 뷰가 좋네.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 물론 수리는 조금 해야겠지만 단돈 1유로에 이 뷰를 가진 큰 집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했던 집 구경을 마치고 와, 이거 진짜 옛날 집들 열쇠인가 봐요. 아, 기분 좋다. 여러분 40유로면은 이 집을 다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충동 구매는 안 되겠죠? dopo ritorno a comprare una casa. Per me sarà un piacere Sì. assistere. Grazie mille. Piacere, grazie a voi. Ciao ciao. Ciao, ci vediamo. Ci sentiamo. 오래된 집인 만큼 리모델링은 필요하지만 현재 이곳으로 이사온 입주민들은 대부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낡은 도시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꿔나가려 노력하는 이탈리아 사람들.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칠리아에 왔으니 저의 오랜 로망을 실현하러 갑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의 마지막 여정지, 에트나 화산입니다. 이탈리아를 많이 여행해본 제가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바로 여기 시칠리아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 트레킹인데요. 에트나 화산은 아펜니노 산맥과 알프스 산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으로 약 50만 년 전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에트나 화산 트레킹 지금 한번 도전해봅니다. 두 개의 판이 충돌하며 생겨났다. 해저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형성됐다 등 아직까지도 생성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에트나 화산. 지구과학과 생태학의 천연 실험실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도 크고 작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활화산. 저는 오늘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려 합니다. Buongiorno, un biglietto per autobus e funivia. Quanto costa questo? 78 euro. Ok. Sì, grazie mille. 멋있다. 이건 티켓마저 버리지 멋있는 에트나 화산. 이 케이블카를 타고 2,500m 중턱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활화산이긴 하지만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와!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우와!
이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고도가 1900m라서 한라산 꼭대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라산 꼭대기에서 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귀도 멍멍한 것 같고 심장도 조금 빨리 뛰고 높이 오긴 온 것 같아요. 약 1900m 지점에서 2500m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빠르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체력이 좋다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와, 엄청 올라왔어. 금세 해발 2500m까지 올라왔는데요.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쉽게도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구름이. 구름이 잔뜩 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과연 분화구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높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주변이 다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네, 이게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를 벗어주세요. 아, 지금 외국어가 안 돼. Where I come from? Paris. Paris. 아, Paris? 프랑스 사람이라고 안 하고 파리 사람이라고 하고. Why did you choose this place? Because when you discover Sicilia, Etna is one of the major places in Sicilia, and it's one of the main volcanoes right. in Europe. 높이 올라갈수록 앞이 점점 더 흐려지는데요. 와. 그래도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시커먼 산 위에 하얀 눈이 덮어져 있어서 뭔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안개 속을 달려 분화구 조망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와! 이상해. 아,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와, 여러분 놀랍도록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What there is? No, what do you see? It's just fog. 맘마미야. Down there. When it's clear, here you can see the valley. The name is Valle del Bove. It's a very big depression. It's 5 kilometers large, 8 long, and 1,000 meters. 분화구를 눈앞에 두고도 볼 수가 없는 이 상황.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Hi. What is his name? Her or Greta? You can write that this is a typical animal on Etna. Yeah, so how do you feel? Very nice. My second time to Etna visit. Ah, really? Did you see the valley before? No, we visiting another side. Ah, okay. That's too bad. The weather. 이런 게 또 여행의 묘미이기도 하죠. 인간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게 바로 자연의 힘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 분화구는 보지 못했지만 새까만 화산, 그 위를 덮은 하얀 눈들이 만들어낸 절경에 어느덧 아쉬움은 사라지고 이것만으로 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구가 아닌 듯한 풍경.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사방이 코카소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 속에 요정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진짜 무거워.
사랑해요. 정말 이런 게 호강이 아닐까 싶네요.